NSP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AX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보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손실 확률 변수 L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면, 자, 지출의 현가는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V의 K 플러스 1승이죠. 요것은 우리가 시어롬,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은 46에서 우리가 종신보험에 있어서 현가 확률 변수는 V의 K 플러스 1승 된다고 배웠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PX1식, 그쵸? 생존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종신토록, 그쵸?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 붙는 연금이 AX 땡땡으로 NSP가 표현되어지는, 그렇죠? 기시급 종신연금에 해당되죠. 근데 이 기시급 종신연금이라는 이 동네에서 연금액이 1원일 때의 NSP는 이렇게 되고, 현가 확률 변수는 A 땡땡 K 플러스 1이 된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PX1식 매년 초에 종신토록,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는 이 보험료는 결국 이 기시급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연금액이 1원이 아니고 연금액이 PX1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현가 확률 변수니까 1원일 때 현가 확률 변수에다가 PX를 곱해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 요 손실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평균값이 0이 된다는 말은 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손해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본전치기 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요 L의 기대값이 0이 되도록 만족하도록 요 PX를 결정해주면 그 PX가 바로 연납평균 순보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실제로 이 PX가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시어롬 70에서 요게 A 땡땡 X분의 A 땡땡 X분의 AX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죠. 그럼 과연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지 상등 원칙에 의해서 의하면 손실함수의 기대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함수 기대값이 0이다. 수지 상등 원칙을 따라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E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E에 V의 K 플러스 1승, 지금 우리가 연말급 종신보험에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출의 현가, 요게 수입의 현가. 요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결국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요 놈의 기대값에서, 자, 요 놈 전체의 기대값은, 자, PX는 상순위가 밖으로 끄집어내버리고, 자, A 땡땡, 자, K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요것은 뭐죠? 우리가 종신보험의 현가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일시납순보험료 AX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우리가 기시급 종신연금에 있어서 현가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다? 그럼요. 그렇죠. 기시급 종신연금의 뭐다? NSP에 해당된다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요것은 이렇게 되고, 요것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수지 상등의 원칙이 하면 EL은 L의 기대값은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등식이 0이 된다 했기 때문에 요걸 PX에 대해서 풀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납평균 순보험료를 구하는 방법은 시어롬 70의 방법이 있는데, 또 시어롬 71에서는 손실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0이라고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어롬 70은 보험 수학에서 잘 나오고, 시어롬 요 71의 방법은 보험 수리학에서는 시어롬 71의 방법이 훨씬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수리학을 준비할 때는 시어롬 71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손실 확률 변수 L을 이렇게 잘 표시를 할 수 있어야죠. 표시를. 그럼 표시를 잘 하려고 그러면 뭘? 지출의 현가? 그럼 여기 해당되는 보험이나, 그쵸, 대부분 여기 이제 보험이 오는데, 또는 연금이 오는 경우도 있다겠죠. 보험이든 연금이든 우리가 연납평균 순보험료를 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위 지출의 현가는 뭐죠?
우리가 현가 확률 변수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는 현가 확률 변수가 그렇죠? 이렇게 종신보험일 때는 이 연납평균 순보험 나이반응 행태가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기시급 종신보험 종신연금의 형태로 따라가기 때문에 기시급 종신연금에 있어서의 현가 확률 변수가 오면 되고 우리가 그 1번을 빼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나머지는 몽땅 다 연납평균 순보험료를 내는 폼이 우리가 기시급 N년짜리 유기생명연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기시급 유기생명연금에 있어서의 뭐가 현가 확률 변수를 우리가 연납평균 순보험료에다가 곱해주는 것은 그렇죠? 기시급 N년짜리 유기생명연금의 현가 확률 변수가 이 자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얘는 요 하나만 들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보험의 종류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연납평균 순보험료하고 이제 일시납 순보험료의 또 요 관계도 시험에서 우리가 계산상 잘 활용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부터 우리가 해보는데 일단 우리가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종신보험의 NSP는 1-T 곱하기 자, 기시급 종신생명연금의 NSP의 자, 1 빼기 T 곱하기 요게 기시급 종신생명연금의 NSP죠. 요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시급 종신연금 할 때 우리가 증명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자, 요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X 플러스 D 곱하기 자, A 땡땡 X는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린 여기에서 양변을 자, A 땡땡 X로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나누면 자, 그러면 AX를 A 땡땡 X로 나누면 요것을 요거로 나눈 것은 우리가 종신보험에 있어서 연납평균 순보험료죠. 그렇죠? 요렇게 되고 자, 요 놈을 A 땡땡 X로 나누면 D만 남고 자, 1을 요것으로 나누면 결국 A 땡땡 X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요 식을 요 그대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연납평균 순보험료, 종신보험에서 연납평균 순보험료 PX는 결국 A 땡땡 X분의 1에서 D를 뺀 거와 같고 자,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죠. 그렇죠? 자, 요걸 우리가 또 통분을 해주면 A 땡땡 X는 1-D 곱하기 자, A 땡땡 X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은 다시 적어보면 A 땡땡 X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건 D분의 1 빼기 A의 X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1 빼기 D A 땡땡 X라는 것은 여기서 말 그대로 우리가 AX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D를 곱해버리면 1-AX분의 D 곱하기 AX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또 이제 2번을 증명할 적에는 자, 2번을 증명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자리에 오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오죠. AX의 N이라고 하는 그쵸? 자, 요 N년짜리 우리가 양로보험의 그쵸? NSP는 그러면 요 자리에 오는 게 이제 자, 기시급 N년짜리 유기생명연금의 NSP가 오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역시 이제 요것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X의 N에다가 플러스 D 곱하기 A 땡땡 X의 N이 뭐다? 1이다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이제 뭘로 나눌 거예요?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A 땡땡 X의 N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요것으로 나누면 우리가 그쵸? 양로보험에 있어서 연납평균 순보험료가 되어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표현을 PX의 요것을 N이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요 놈은 D가 되고 1을 요것으로 나누면 우리는 뭐다? A 땡땡 X의 N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px의 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땡땡 x의 n분의 1에서 d를 뺀 거와 같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분하면 a 땡땡 x의 n을, 자, a 땡땡 x의 n분의 1 빼기 d 곱하기 a 땡땡 x의 n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이 분자는 지금 여기에서 역시 ax의 n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모는, 자, 요것은 우리가 요 식을 요 놈에 가서 풀면 d분의 1 빼기 ax의 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우리가 d를 곱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개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종류의 보험에 있어서도 연납순보험료와 일선합순보험료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일단 알아두면 된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예제 우리가 241번은, 자, 보험금 이론주는 종신생명보험에 있어서 손실 확률 변수를 L에 das을 때에 이 L의 분산을 구하라. 요것도 우리가 보험수학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자, 분산을 구하라 했을 때 그 분산은 1 플러스 D분의 PX. 자, 요 D분의 PX의 요 제곱이죠. 제곱이 빠졌죠. 요 제곱. 곱하기 2AX 빼기 AX의 제곱임을 한번 증명해보라. 자,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variance L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자, 종신생명보험에서의 손실 확률 변수 L을 우리가 아까 표현해봤죠. 요거 여러분 이제 외워두셔야 된답니다. 자, 요게 지금 보험금의 그 지출의 현가라는 것은 종신보험에 있어서 현가 확률 변수. 그리고 연금이 PX1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시급 종신연금에 있어서의 현가확률 변수, 1원짜리 현가확률 변수에다가 PX를 곱하니까 PX1씩 받는 연금에 있어서 종신생명연금에, 기시급 종신생명연금에 있어서 이게 현가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수입의 현가죠. 이게 지출의 현가, 지출의 현가, 수입의 현가의 분산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면, V의 K 플러스 1승에서 PX 곱하기,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공식대로 적으면 K 플러스 1년짜리 기시급 확정연금이죠. D분의 1 마이너스 V에 요게 K 플러스 1승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요것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자, V의 K 플러스 1승, 자, 요걸 전개해 버리면 D분의 마이너스 D분의 PX, 자, 요렇게 또 전개해 버리면 PX 곱하기, 자, 요렇게 합시다. D분의 PX 곱하기 V에, 자, K 플러스 1승, 요렇게 우리 해봅시다. 그럼 요것은 이제 우리가 분산은,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우리가 공통으로 묶고 보면 1 플러스 D분의 PX 곱하기 V에 K 플러스 1승 빼기 D분의 PX, 요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분산을 승진은 분산은 걸 더하고 뺀 것 상수는 무시하죠. 무시하고 곱해진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한다겠죠. 그래서 1 플러스 D분의 PX의 제곱에다가 결국 variance V의, 자, K 플러스 1승이죠. 그러면 이제 요것은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자, 다시 한번. 자, 요것은 1 플러스 D분의 PX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V의 K 플러스 1승의 분산이라는 것은 요 V의 K 플러스 1승이 종신보험에 있어서 현가확률 변수죠. 그러면 종신보험에 있어서의 지금 분산을 구하라니까, 분산을 구하는 것은 소위 종신보험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수리학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문제 구성 자체가 15점짜리로서 질문이 이제 3개가 붙어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확률 통계에 상당한 기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수리학을 공부할 때는 확률 통계학을 꼭 선행을 하셔야 된답니다.